자, 이전 시간에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흐름을 살펴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러한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목차를 한번 보세요. 2단원, 대단원인 교육의 역사와 공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하위 소단원인 한국의 교육 문제와 해결 방안 중에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공교육과 관련된 주요 교육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공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쳤지만 주요 핵심 교육 정책 위주로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책임지자 하고 마련된 제도가 의무교육 제도인데 이제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국가가 제공하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예요. 그래서 의무교육은 법적인 권리면서 의무예요.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기본적인 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당사자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자녀를 의무교육기관에 취약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또한 헌법 제31조 제2항, 3항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설립이나 학교 설립 등을 통해서 국민 기초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해야 할 국가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의무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 두 번째 공교육 관련 주요 교육 정책을 들려면 고교 평준화를 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입시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과도한 입시 경쟁이 벌어졌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적 폐단도 나타나고 사회 경제적 문제도 나타나서 이 중학교랑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전형 시기에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뭐 정기로 일반 고등학교는 후기로 구분해서 정책이 펼쳐졌고 이제 정기에 전형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학교 지원과 경쟁 입학을 허용한 반면에 후기인 일반 고등학교는 추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이제 1970년대는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서울과 부산에서 먼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준화 정책의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는데 예를 들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든지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제도를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전에 이제 고교 평준화 시행 전에는 중3 학생들이 명문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굉장히 과도한 입시 경쟁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막 팽배해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니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한 이 입시 경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간 격차가 굉장히 심화가 됐고 이제 도시랑 지방 학생들의 격차도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고교 평준화 정책의 쟁점은 두 가지 갈등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어요. 즉 평등성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수월성을 강조할 거냐 이런 쟁점이거든요. 즉 평등성은 교육받길 원하는 모든 사람한테
경쟁이나 선발 없이 적절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평등성을 주장하는 개념이고, 수월성은 뭐냐면 경쟁과 선발을 통해서 특별히 소수를 선발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하고자 하는 게 이제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관련된 논쟁이었고 쟁점이고요. 지금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평준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에서 대중교육은 확산은 됐지만,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경쟁 원리의 도입이나 다양화, 개성화 교육과 같은 효율성과 수월성을 추구할 기회는 사실 줄어들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더 강조하냐, 이거에 대한 뭐 쟁점도 쟁점이지만 어떻게 조화롭게 이거를 둘 다 가져갈 것인가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대학 입시 제도예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는 사실 너무 많이 변했죠. 계속 변하고 있고, 이게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변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수험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국가가 주관하는 이제 국가고시랑 대학이 자체적으로 치르는 대학교육고사,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냐, 고교 내신 이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거나 병행하거나 조합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별 고사, 예비고사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학력고사기가 있었고, 지금의 이제 대학 수능 능력 시험기가 있죠. 이렇게 대학 입시 제도 변화는 큰 틀에서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이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입시 위주의 뭐 주입식 교육, 그로 인한 뭐 사교육비 부담 증가,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 양극화, 뭐 격차 심화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일단 학벌 중시를 보면은 학력이 지위 획득의 수단이 돼서 졸업장벽, 학력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과도한 입시 경쟁, 그래서 능력과 업적보다는 학연과 학벌이 중시되는 분위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게 취직이나 승진, 보수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고, 이제 뛰어난 실력보다는 특정 학교의 학벌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또 학력이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명문대학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또 상승하면서 남보다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고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 즉 학력을 더 높이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벌 중시는 실력이나 역량보다는 출신 학교, 학연을 중시하는 풍토와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학벌 중시의 폐해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학벌 중시의 폐해는 이제 이런 특정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과도한 입시 경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공교육이 붕괴가 되고 또 사교육비는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이제 사교육비 부담이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또 저출산을 유도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계층의 중요한 결정 요소인 뭐 지위, 뭐 재산 이런 능력하고 이제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학연이나 학벌 등의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된다는 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구성원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 경쟁력이 저하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은 반복적 암기학습, 뭐 정답을 가려내는 기능을 주입하는 교육, 뭐 창의성이나 인성 교육에 결여된 학습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개개인의 흥미나 뭐 느력이나 능력이나 이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을 주입하는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팽배한 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꼽고 있는데 이제 학벌 중시와 관련해서 어떤 대학에 입학하느냐가 성공 출세를 결정한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학벌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대학 서열화와 직결되는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줄서기 경쟁 속에서 학교 교육은 정상화되긴 사실 어렵죠. 또 대학 입시가 중요해지는 이런 풍토 속에서 학교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기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준비 단계가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도 입시에 도움이 되는 수업 방법과 내용으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을 통한 반복적인 암기 학습을 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 내신이나 뭐 대학 수능 시험이 오지선다로 출제되기 때문에 정답을 가려내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주입식 교육이 강조되면서 창의성 개발이나 인성 교육은 또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 입시가 교육 제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교육비 부담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죠. 사교육이 만연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의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사교육비가 부담되는 계층 같은 경우에는 무력감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는 이제 계층 간의 위화감도 조성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 이제 공동체 의식도 와해시키죠. 그래서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이제 교육 기회 형평성에 왜곡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 소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렇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양극화랑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이런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에서 이제 비롯되고, 이제 학력이나 학벌과 같은 교육적 요인이 이제 노동시장 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부모의 이제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이 교육 격차는 자녀의 교육 격차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 격차가 이어서 대학 진학이나 자녀의 취직, 그다음에 앞으로의 보수 등의 노동시장 불평등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양질의 교육을 접하고 장기간의 교육 경비를 투자할 수 있는 상위 계층들의 자녀들은 그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경향이 심화됐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 이동이 약화가 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이 교육 기회나 여건의 불평등으로 심화가 되면서 도시 농촌 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공교육 관련된 주요 정책 세 가지를 살펴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슬라이드 보면서 오늘의 내용 한번 각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